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8만 3,45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4,206명, 완치 412만 2,555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3,205명이 발생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향후 4주에서 8주에 인도네시아의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이며 하루 확진자가 5만 5천 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해당 예측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영국과 남아공과 같은 국가의 선행 지표를 기준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발생한 곳은 자카르타이며 지역별로는 남부 자카르타의 찔란다, 스바요란 바로와 서부 자카르타의 칼리더스, 스본제로, 슬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사례 급증을 대비하여 경증, 중등증, 중증 증상을 분류하고 경증과 중등증의 경우 이에 맞는 의약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함으로 증상이 가벼울 경우 병원 입원은 피하고 재택에서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 태스크포스는 해외 입국자들을 면밀히 확인하여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안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에서 우세종이 됐다고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주간 전염병 위협 보고서에서 EU 27개 회원국과 EEA에 속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30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 분류가 지역사회 전염에서 우세종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주요 국가로는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이미 전 세계 절반이 오미크론 우세종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다음 주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직 오미크론이 성장세에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최대 1억 회분 생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JP모건의 연례 건강관리 컨퍼런스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이 3월이면 출시할 준비가 될 것이며 현재 일부 수량은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에 대한 면역력과 자연 감염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강력한 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향후 10년 동안 매년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모더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찍고 지나갔다며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마스크와 백신 패스가 필요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자가격리 의무도 앞당겨 폐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21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보름 만에 절반으로 꺾였습니다. 또한 영국 총리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다룰 의향을 내비치면서 방역의 법적 의무를 권고나 지침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섣부른 해제 조치가 더 큰 보건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입원 환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며 하루 확진자 10만 명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팬데믹 종식은 아직 멀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봉쇄 조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파티를 벌인 것이 드러나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현재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방역 완화를 통해 사퇴 압력 등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아오 제도주 바탐섬과 빈탄섬이 이르면 1월부터 싱가포르 관광객 수용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 리스크가 낮은 국가 및 지역 간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 도입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리아오 제도 주정부에 의하면 지난 19일에 실시된 화상회의에서 조코이 대통령이 바탐 빈탄섬에 대한 트래블 버블 실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제조정장관은 규제 등 규정 제정을 위한 협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트래블 버블을 통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지역은 바탐섬과 빈탄섬으로 2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도착 전후에 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리아오 제도 주지사는 리아오 제도주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높으며 빈탄섬 리조트 지역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검사기관도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탐 빈탄섬과 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 도입은 지금까지 양국의 코로나 감염 상황 악화로 인해 수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동부 깔리만탄으로 이전하는 신규 수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4년까지 수도 기능의 일부 이전을 목표로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 임기 2기 취임 직후에 발표된 수도 이전 계획은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진행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코로나 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 이전 계획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신규 수도는 자카르타에서 1200km 떨어진 동부 깔리만탄에 총 면적 25만 6142헥타르로 조성될 계획이며 이 중 대통령궁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들어서는 중심부는 5만 6180헥타르에 달합니다. 해당 신규 수도 명칭도 인도네시아어로 군도라는 의미인 누산타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가개발기획청은 연내에 새로운 대통령궁 건설 공사가 착수되면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8월 17일 독립기념일을 새로운 대통령궁에서 맞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인 2045년까지 수도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 이전 비용은 340억 달러로 추산되며 국가 예산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투자의 참여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2년 국가경제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455조 6,200억 루피아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산은 보건부문 122조 루피아, 사회보장부문 154조 루피아, 경제회복통합부문 178조 루피아의 세 부문에 할당되었습니다. 특히 재무부 장관은 보건부문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과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21년에 94조 루피아에 도달했으며 2022년에도 여전히 23조 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코로나 사례가 급증할 경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무부 장관은 경제회복 예산이 원활한 식품 공급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통한 마이크로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위해 재편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묘 국제가격 상승으로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이 40% 이상 치솟자 파묘 수출을 6개월간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내수시장 수급 차질을 이유로 석탄 수출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파묘 수출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정책이어서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24일부터 파묘 수출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며 파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고자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파모일 생산 수출업자들은 세관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규제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파묘를 국내에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과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당국의 수출 허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과 달리 파묘 업자들의 내수 공급 최소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40% 이상 급등했던 인도네시아 식용유 가격은 정부 보조금 7조 6천억 루피아를 투입하여 지난 19일부터 리터당 14,000 루피아로 고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우리 해군이 사용했던 중고 초계함을 기증하고 잠수함 전문가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 해군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초계함 기증에 감사드린다며 김정수 해군 참모총장이 다음 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증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측에서 초계함 3척 기증을 요청했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중고 초계함 한 척을 올해 안에 기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대우조선 해양 잠수함 전문가들은 다음 주쯤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1,400톤급 잠수함 2척에 보장 부위를 정비하고 무상 수리해줄 예정이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도 동행해 수년째 고착 상태인 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1조 1,600억 원 규모의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 해양에 2019년 3월 추가로 주문했지만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약 진행과 파기에 어느 쪽으로도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 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과 합작 설립한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지분 구조가 기존 7대3에서 5대5로 조정됩니다. 현지 매체는 크라카타우 스틸이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에서 크라카타우 포스코에 2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기존 지분 30%에서 50%로 확대 공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분 추가는 크라카타우 스틸이 이른바 1,000만 톤급 철강 클러스터 로드맵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추가 자본 실행으로 크라카타우 스틸은 액면가 166달러의 시리즈 B 주식 42만 2,800주를 새로 인수하게 되었으며 주식 가치는 7,018만 달러입니다. 이번 지분 구조 변경을 통해 파생 상품의 의무를 재무제표에 더 이상 기재하지 않게 되어 크라카타우 스틸의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작년 말 크라카타우스틸은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크라카타우스틸은 2019년부터 은행 및 금융기관들과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당시 공개된 회사의 부채 규모는 22억 달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삼다수가 먹는 샘물 업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HA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3회 연속으로 받아 HA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랄 인증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에 부여되며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할랄 인증 의무화 이후 할랄이 아닌 제품은 하람 표시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며 상점에서는 할랄과 하람 상품을 구별해 진열하게 됩니다. 대체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의무화 결정에 의해 정부기관인 BPJPH에서도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 삼다수의 청정관리와 품질인증 등을 통해 먹는 샘물 시장 리더로서 자부심을 지키고 브랜드 파워 1위로서 입지를 다져 글로벌 생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